자, 지구촌 소식입니다. 이주아 리포터,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자, 오늘 첫 번째 해외 소식 뭡니까? 네, 멕시코에서 올해 들어 벌써 3명의 언론인이 피살됐습니다. 어허. 멕시코는 언론인이 활동하기에 가장 위험한 나라로 꼽히는데요. 범죄 조직이나 지방정부의 비리를 파헤치다 살해되는 언론인이 많기 때문입니다. 현지 시간으로 25일 멕시코 언론에 따르면 여성 언론인 루르데스 말도나드 로페스가 지난 23일 북부 바하칼리포르니아주 티후아나의 자택 밖에 세워진 차 안에서 총에 맞아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멕시코에서 올해 들어 살해된 세 번째 언론인으로 지난 17일 집 근처에서 총에 맞은 사진기자 마르가리토 마르티네스에 이어서 티후아나에서만 2명째입니다. 자, 그런데 이 언론인이 이미 그 살해 위협을 느끼고 도움을 요청을 했었다고요? 네, 말도나도는 지난 2019년 3월 멕시코 대통령의 정례 기자회견에 참석해 목숨을 잃을까 두렵다며 도움을 호소한 바 있습니다. 당시 그는 지역 유력 정치인이 사주로 있는 언론사와 법적 분쟁을 겪는 과정에서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있다며 사태 해결을 도와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지난해 4월에도 말도나도의 차량이 총알 세례를 받은 적이 있었는데요. 시민단체에 따르면 말도나도가 티후아나의 정치권 부패 등을 다뤄왔으며 이전에도 업무와 관련해 공격을 받은 적이 있다고 알려졌습니다. 멕시코 대통령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말도나도의 죽음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지시했다며 진실을 규명해 언론인 피살이 계속되는 것을 막아야 할 의무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거 참 멕시코에서는 언론인으로 사는 게 이게 참 두려운 일일 것 같은데요. 네. 이거 그 동료 언론인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네, 일단 언론인 살해 사건에 분노한 멕시코 기자들이 결국 거리로 나왔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25일 오후 수도 멕시코시티와 북부 티후아나를 비롯한 멕시코 전역 40여 곳에서는 언론인과 시민운동가들이 올해 들어 벌써 3건이나 발생한 언론인 살해에 항의하면서 시위를 벌였는데요. 시위대는 꽃과 촛불로 숨진 동료들을 추모하면서 언론인 살해를 멈춰라, 언론인을 죽여도 진실을 죽일 수는 없다, 위험에 처한 저널리즘 등의 문구를 적은 팻말을 들고 행진했습니다. 멕시코는 거의 매년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언론인 살해 사건이 보고되는 국가입니다. 마약 카르텔 등의 범죄 활동이나 당국의 비리 등을 파헤치던 언론인이 목숨을 잃는 경우가 반복되고 있지만 이러한 사건의 90에서 95%는 미제로 남아 있습니다. 예, 이거 이 나라에서 어떻게 언론인 하겠습니까, 이거? 예? 그러니까요. 어떻게 대책이 마련이 돼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이러한 비극이 반복되다 보니까 멕시코 정부는 언론인 보호를 강화하겠다고 약속했는데요. 살해 협박을 받고 당국에 알려 보호를 받던 언론인이 결국 죽임을 당하는 일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2000년 이후 살해된 언론인은 모두 148명에 달한다고 알려졌는데요. 스테판 디자리크 유엔 대변인은 멕시코 당국을 향해서 언론인 보호를 강화하고 협박과 비방 등 언론인을 겨냥한 공격을 막을 추가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기자들의 죽음을 방조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오브라도르 멕시코 대통령은 기자들이 더 이상 살해당하지 않게 범죄를 수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2000년 이후에 살해된 언론인이 모두 148명에 달한다고 하셨죠? 네. 와, 그럼 이게 1년에 지금 2022년이니까 수십 명씩 죽는 거네요, 지금. 그렇죠. 아하. 걱정이네요. 멕시코 이렇게 심각한 나라였군요. 멕시코가. 그러게요. 저도 이번에 처음 알았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다음 소식 전해주시죠. 네. 뇌물수수 혐의를 받는 인도네시아 한 군수의 자택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사설 감옥이 발견됐고요. 그곳에 27명의 사람들이 갇혀 있었습니다. 인도네시아 콤파스 등 외신들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반부패위원회 조사관들은 최근 수마트라 섬 랑카군의 군수 테르빗의 자택 뒷마당에서 사설 감옥을 발견했습니다. 군수 테르빗은 뇌물수수 혐의로 지난 19일 체포돼 구속수사를 받고 있었는데요. 조사관들은 그의 자택을 압수수색하던 중 자물쇠로 잠긴 쇠창살방 2개에 27명의 사람들이 갇혀있는 것을 보고 경찰과 공조해 이들을 구조했습니다.
참 이게 뭐 아까 방금 멕시코도 문제지만 이거 인도네시아요? 예, 여기 네. 사설 감옥이라는 것도 지금 처음 들어보는데 이게 대체 어떤 이유로 그 사람들을 가둔 겁니까? 테르빗은 마약 중독자들을 재활시킨다는 명목으로 2012년부터 사설 감독을 만들어 지금까지 40여 명을 수용했다고 자백했습니다. 갇혀있던 이들은 오전 8시부터 오후 6시까지 매일 10시간씩 테르빗 소유 농장에서 강제 노역을 했고 일하는 동안 급여를 받지 못했다고 경찰 조사에서 진술했습니다. 또 일하는 시간 외에는 감옥 안에 있어야 했고 외부인 누구와도 연락할 수 없었다고 하고요. 식사는 하루에 2번만 할 수 있었으며 종종 구타와 고문을 당하기도 했고 또 몸에 멍이 생기고 피가 날 때까지 맞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경찰은 이번 사건을 현대판 노예 사건으로 보고 인신매매와 감금, 인권침해, 고문 등의 혐의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민단체들은 시민보호에 앞장서야 하는 군수가 노동자들을 가두고 강제로 일을 시켰다는데 경악을 금치 못했는데요. 인도네시아 증인 피해자 보호기구는 성명을 통해서 반인륜적인 행위로 현대판 노예를 만든 테르빗을 규탄하며 피해자 보호와 함께 철저한 수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그 군수가 사설 감옥에서 한 몇 년 있어 봐야 정신을 차릴 것 같습니다. 아, 네. 그러게 말이에요. 자, 다음 소식 전해주시죠. 네, 이란 접경 지역에서 카메라가 달린 헬리캠 드론을 띄웠다가 기소된 프랑스 여행객이 현지 법원으로부터 징역 8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어허. 앞서 이 여행객은 2020년 5월 이란과 투르크메니스탄 접경 지역에서 헬리캠으로 사진을 찍다 체포됐고요. 약 20개월간 수감 생활을 이어왔습니다. 그러던 중 가족과의 연락을 요청했다가 반려되면서 지난달 말부터는 단식 투쟁에 돌입했다고 전해졌습니다. 야, 아니 무슨 드론 한번 띄웠다가 징역 8개월도 아니고 8년이라는 게 이게 믿겨지지가 않는데 어떤 혐의가 적용이 된 겁니까? 네, 이란 법원은 이 남성에게 간첩 및 단체제 선동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현지 대변인은 당국이 이란의 적대적인 국가와 협력했다는 새로운 혐의를 적용해 유죄 판결을 내렸다고 말했습니다. 프랑스 파리에 머무는 변호인 필리프 발도 아무런 근거 없는 정치적인 판결이 나왔다면서 당사자는 공소 사실도 확인하지 못했고 공정한 판사 앞에서 공정한 재판을 받지도 못했다고 비판했고요. 그러면서 프랑스인을 협상 인질로 잡아두는 이란 정권을 용납할 수 없다며 항소할 예정임을 밝혔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구금된 그 외국인이 이 여행객 한 명이 아니라면서요? 네, 현재까지 이란 당국이 구금 중인 외국인은 이 프랑스 남성을 포함해 12명가량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부분 간첩 및 보안 관련 혐의인데요. 이란은 2015년 미국, 프랑스, 영국, 러시아 등의 경제적 제재 중지와 이란 핵 개발 중단을 골자로 하는 합의를 체결했었는데요. 2018년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이를 일방적으로 폐기한 바 있습니다. 일부 언론은 이란이 이 합의를 복원하기 위해서 서방 국가들과 긴장감을 이루던 민감한 시기에 이번 판결이 이뤄졌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만 이란 측은 외국인들을 구류한 데 정치적 이유가 없다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마지막 소식 전해주시죠. 네, 학교 수업 시간에 딴짓을 하면 선생님께 야단을 맞게 마련인데요. 수업 시간에 그림을 그리다가 낙서한다고 꾸중 듣던 영국의 12살 소년이 스포츠 브랜드 나이키의 디자이너가 됐다는 소식입니다. 선생님께 혼이 나던 이 낙서 소년은 방과 후 미술 클럽에 다니기 시작하면서 작품 중 일부를 온라인에 올렸고 그때부터 전 세계인의 관심을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병원과 식당에 그림을 그리기도 하고 어린이 소설에 삽화를 맡기도 했고요. 그러다 영국 윌리엄 왕자 부부에게 고용돼 2020년 12월 그들의 투어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나이키와의 연이 닿은 건 2020년 아버지의 날을 위해 낙서로 맞춤 제작한 나이키 트레이너 운동화 덕분이었는데요. 나이키와 수십억 달러 규모의 계약을 맺은 조 웨일군은 앞으로 온라인에서 나이키를 홍보하고 어린이들의 창의적인 활동을 격려하는 프로모션에 공동 크리에이터로 참여할 예정입니다. 아니 12살 소년이면은 저 초등학생 아닌가요? 네, 그렇죠. 아니 초등학생이 그것도 나이키에서 수십억 달러 계약을 맺고
와, 네. 이거 뭐 얼마나 디자인 신동이길래. 근데 그게 사진을 한번 보시면요. 네. 이게 낙서라고 보기에는 정말 예술적인 감각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요. 네. 아빠 엄마가 도와준 거 아닌가? 야, 대단합니다. 예, 네. 참 부럽고 대단하네요. 네. 자,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지구촌 소식 이주화 리포터였습니다.